민호야, 병문안 오는 김에 주스 사왔다. 제가 투수로 계약한 야구 구단의 감독님께서 제게 주스 한 박스를 건네셨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저를 걱정해주는 듯 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저에게 하는 테스트였습니다. 만약 이번 교통사고로 어깨를 크게 다쳐 투수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바로 계약을 철회해버리려는 차원에서 하는 테스트였죠. 저기 테이블에 올려놓으시면 제가 나중에 먹겠습니다. 지금 제 어깨는 저 주스박스 하나 들기 힘들 정도로 박살이 난 상황입니다. 아마 다시 회복하는 것도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저는 최대한 이 부상 사실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그 계약금을 받아야만 저와 제 가족이 살 수 있으니까요. 구단에게는 몹쓸 짓인 걸 알지만 제 부상 사실을 반드시 숨겨야만 했습니다. 아니야, 빨리 받아. 손 아파. 그에 저는 감독님을 바라봤죠. 상당히 표정이 싸늘했습니다. 여기서 거절하면 당장이라도 계약을 취소해버릴 것만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침이 꼴깍 넘어가더군요. 그 계약금이 없다면 저는 당장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요. 이건 저에게 있어서는 생존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안 받아? 그에 저는 조금만 움직여도 끊어질 듯한 어깨를 간신히 움직여 그 주스 상자로 손을 가져가기 시작했죠. 정말 비명이 터져 나올 듯한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분명히 저 무거운 주스 상자를 잡는다면 제 박살난 어깨 상태가 들킬 게 분명했죠. 하지만 저에게는 선택지 따위는 없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길 바랬죠. 잠깐만이라도 어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를 말입니다. 저에게는 계약금이 너무나도 간절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스 상자를 잡은 순간 어깨가 끊어질 듯한 통증이 오더군요. 이내 감독님도 그런 제 표정을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안 가지고 가. 터져나올 듯한 비명을 참는 것까지가 제 한계였습니다. 여기서 도저히 어깨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았죠. 그 주스박스 하나 들고 가지 못할 정도로 많이 다친 거냐? 그의 침이 꼴깍 넘어가더군요. 감독님도 제 어깨의 이상함을 느끼고 곧바로 계약 취소 통보를 하실 게 분명했죠. 정말 여기서 끝인 건가 싶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손이 가벼워지더군요. 민호 선수, 아직 이런 무거운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옆을 보니 너무나도 미인이신 여성분이 계셨죠. 제가 요즘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선생님이었습니다. 40대이심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그 나이대로는 보이지 않는 탄력 있는 피부와 매력적인 이목구비를 지니고 계셨죠. 이름은 민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제가 들고 있던 주스박스가 있었습니다. 감독님은 시선을 돌려 명찰을 보고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하셨죠. 아, 물리치료사 선생님이셨구나. 혹시 민호 상태에 관련해서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그녀가 총기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죠. 민호가 교통사고 이후로 어깨를 많이 다쳤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의 침이 꼴깍 넘어가더군요. 정말 낭패였습니다. 민지 선생님께서는 제 어깨 상태가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요. 제 어깨가 절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요. 민지 선생님은 그런 저를 슬쩍 보더니 이내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순조롭게 회복 중입니다. 시즌이 당장 3개월 뒤면 시작인데 그 3개월 안에 예전과 같은 어깨 상태로 회복이 가능합니까? 그의 식은 땀이 줄줄 흐르더군요. 저 역시도 의사 선생님께 제 상태를 들어서 제 어깨 상태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전과 같은 어깨 상태로는 절대 돌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민지 선생님은 그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잘 알고 계실 테고요. 그 사실이 감독님에게 들키기라도 한다면 저는 당장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을 테고 제 인생도 끝장이었죠. 계약금이 제 통장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거짓말을 해주신다면 정말 너무나도 좋았겠지만 민지 선생님께서 그래 주실 이유는 전혀 없었죠. 이내 민지 선생님의 입이 열리기 시작했죠. 끝이다 싶었습니다. 네, 정규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민호 선수의 어깨는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입에서는 전혀 예상도 하지 못한 답변이 나왔죠. 감독님도 예상 외의 답변이었는지 상당히 어벙벙한 표정을 짓고 계셨죠. 그렇게 크게 사고가 났는데 회복이 가능하다고요? 그것도 3개월 이내로요. 네, 그의 감독님은 의심의 눈초리가 가득한 표정으로 쳐다보셨죠. 하지만 더 이상 어떤 말을 하지는 못하셨습니다. 여기서 더 캐묻기라도 했다가는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갈 테니까요. 마치 제 부상을 바라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의심은 거두지 못하시고 계속 머리를 굴리시는 듯 하더니 이내 좋은 생각이 나신 듯 말을 꺼내셨죠. 그러면 혹시 민호 지금 어깨 상태 CT를 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정말 끝이다 싶었죠. CT는 거짓말을 칠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제 CT를 본다면 감독님은 당장 저에게 계약 해제 통보를 하실 것이 뻔했죠. 하지만 민지 선생님은 그에 별 당황하지 않은 표정으로 말하셨죠. 지금은 어렵고 제가 선생님께 허락받고 시간 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불러주세요. 그의 감독님이 유심히 민지 선생님을 지켜보셨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하신 표정에 정말 어깨가 괜찮은 건가 생각이 드시는 듯했죠. 분명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어깨 상태가 무사할 리가 없는데 말이죠. 그의 입을 떼시더군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정규 시즌 시작 전으로는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서는 감독님은 자리에서 일어서셨습니다. 참 민우야, 로스트에 너 빠져있던 건 구단 측에서 실수가 있었다. 오늘 보면 다시 올라가 있을 거야. 이후에 감독님이 떠나고 제가 계약한 구단의 SNS에 접속해서 로스터를 보니 지워져 있던 제 이름이 다시금 올라와 있었죠. 원래 오늘 감독님은 제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시러 오셨던 것이었죠. 그렇게 큰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깨가 멀쩡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맞았습니다. 그 교통사고로 저는 다시 예전과 같은 어깨 상태로는 못 돌아갈 테니까요. 하지만 한 사람 덕분에 저는 간신히 생명줄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에 저는 옆을 돌아봤습니다. 어땠어요? 괜찮았나요? 민재 선생님은 저를 보고 환하게 웃고 계셨죠. 대체 저를 왜 도와주신 거예요? 그야 그렇지 않습니까? 민재 선생님은 저를 도와주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도 아니고 이 병원에 입원하고 처음 뵈었던 분이었으니까요. 제가 영문으로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자 민재 선생님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왜 도와줬을까요? 싱긋 웃으시며 말하시는데 그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예쁘셨습니다. 도저히 40대라고는 보이지 않는 미모셨죠. 마치 방부제를 맞으신 듯한 미모였습니다. 민호 선수한테 관심이 있어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고장난 줄만 알았던 제 심장이 쿵쾅쿵쾅 빨리 뛰더군요. 제 얼굴도 빨갛게 달아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에 민재 선생님이 피식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장난이에요, 장난. 그리고 제가 모든 걸 거짓말로 말한 건 아니잖아요? 네? 민호 선수 어깨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어요. 꾸준히 치료만 받는다면 말이죠. 그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죠. 의사 선생님께서도 제게 말씀을 하셔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어깨는 교통사고 이후로 절대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민재 선생님은 아마도 제가 실망하고 희망을 잃지 말라는 차원에서 저런 말을 하시는 것이겠죠. 그게 아니라면 다른 속셈이 있거나 말이죠. 그러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제가 책임지고 회복시켜 드릴 테니까요. 민재 선생님은 지금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확신 어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죠. 저렇게 자신만만한 표정을 보면 왜인지 한번 믿어보고 싶어질 정도로 말입니다. 분명히 다른 속셈이 있을 게 뻔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저한테 치료받으면 무조건 나을 거예요. 장담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재 선생님에게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야 민재 선생님은 빼어난 외모 때문에 남자 환자들이 어떻게든 치료를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태였죠. 아니, 사실 단순히 외모 때문이었다면 잠깐 반짝하고 끝났을 텐데 민재 선생님은 그러시지 않았죠. 실력 또한 워낙 좋으셨으니까요. 그래서 민재 선생님의 대기줄은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그녀에게 치료를 받으려면 최소한 6개월은 기다려야만 했죠. 아, 그건 그렇긴 하지만 그의 민재 선생님이 입술을 꼭 깨무시더군요. 이내 골똘히 생각하시는 듯 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병실 혼자 쓰시죠? 네. 다행히 구단에서 1인 병실을 잡아줬으니까요. 그의 민재 선생님이 씩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좋네요. 그러면 밤에 병실에서 혼자 뭐 하세요? 갑자기 밤에 병실에서 혼자 뭐 하냐니 도저히 영문을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일단 대답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말했습니다. 딱히 뭐 하는 건 없습니다. 그의 수정 선생님이 저를 쳐다보니 싱긋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매일 밤마다 민호 선수 혼자 있는 병실에 올 테니까 같이 시간 보내죠. 네? 그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갑자기 밤에 뭐 하냐고 묻더니 같이 있자니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의미인 듯 했죠. 그 생각이 들자 머릿속이 새하얗게 백지장 마냥 물들더군요. 도저히 올바른 단어 선택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의 민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밤에 와서 물리치료 해드린다는 말이니까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도저히 올바른 리액션이 생각나지 않았으니까요. 민재 선생님은 그런 저를 보더니 씩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설레셨어요?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설레긴 했지만 왜인지 솔직히 말하기가 싫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저를 보고는 뾰루퉁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아무튼 그러면 오늘 밤에 들어올 테니까 늦지 말고 꼭 들어와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뭐가요? 아니, 밤에 환자랑 물리치료사 선생님이라 단둘이 같이 있는다는 소문이 퍼지기라도 하면.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1인실이라 소문이 퍼질 일도 없어요. 단순히 소문만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민재 선생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보셨죠. 그러면 또 뭐가 걱정되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남녀 단둘이 좁은 병실에 같이 있는 건 좀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서 걱정되기도 하고요. 그야 저는 20살에 한참 혈기왕성한 나이였으니까요. 그의 민재 선생님이 피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말고 오늘 스케줄 잘 끝내고 와요. 구단에 다녀와야 된다면서요? 네. 엄청 중요한 일이라면서요. 무슨 일인데요? 설마 어깨 쓰는 일은 아니죠?
네,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일인데요? 다녀오면 말씀드릴게요. 저는 병실에서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기 시작했습니다. 민지 선생님의 말대로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 맞았습니다. 오늘은 저희 구단의 그룹의 회장님께서 방문하시는 날이었으니까요. 어깨 부상으로 훈련은 참가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가서 얼굴을 비추어야만 했죠. 오늘만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나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구단이 있는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죠. 밖을 바라보니 한강이 보였습니다. 정말 눈부시도록 아름다웠죠. 하지만 그런 한강보다도 아름다운 것은 그 한강 주위에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고층 아파트들이었죠.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며 꼭 저 아파트들 사겠다고 다짐했는데 어느 순간 그 꿈은 퇴색되어 버렸죠. 이 망할 어깨 부상 때문에 말이죠. 지금은 저런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덧 구단에 도착을 했습니다. 구단 안으로 들어가니 선수들이 연습을 하고 있었죠. 민호야 왔냐? 누군가 저를 푹 안더군요. 그에 저는 옆을 돌아봤죠. 몸은 좀 괜찮냐? 네, 괜찮습니다. 선배님. 매우 곰같이 큰 덩치를 자랑하고 있는 남성이었죠. 바로 같은 구단의 선배님이셨습니다. 저와 포지션도 겹쳤었죠. 이 형도 투수였으니까요. 괜찮다니 다행이네. 그래도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하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선배 좋다는 게 뭐겠어. 힘들 때 말할 수 있는 게 좋은 거지. 그 말을 하며 제 어깨를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여기 캐치볼 한번 해볼래?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네. 몸을 빙글 돌려 저쪽을 향해 걸어갔죠. 감독님과 민성 선배의 대화를 듣지 않았다면 제 어깨 상태에 대해서 토로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후배를 엄청나게 아껴주고 위해주는 선배니까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저는 지금 야구 구단과 계약을 하기 위해 감독님의 방으로 찾아갔었죠. 그 당시에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었죠. 3억이라는 거액의 계약금이 저에게 제안이 들어왔으니까요. 사인만 하면 그 돈이 제게 들어온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들떠 있었습니다. 이내 감독님 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감독님 방 안에서 들리는 말소리를 듣고 차마 방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제가 구원투수로 밀린다고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바로 처음 보는 민성 선배의 상기된 목소리 때문이었죠. 왜? 불만이라도 있는 건가? 불만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갓 고등학교 졸업한 애송이를 2군 시절도 없이 바로 1군에 데뷔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바로 선발에 올린다고요? 그것도 저를 1군 선발투수에서 구원투수로 밀어내고서 대체 그 애송이가 뭔데요? 감독님, 정말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감독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미국에서 스카우트 제의 받아본 적이 있는가? 그의 민성 선배가 표정을 일그린 채로 말했죠. 아, 걔가 미국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어요? 그의 감독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죠. 민성 선배가 픽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저도 받아본 적 있습니다. 그거야 누구나 받는 것 아닙니까? 뭐 어디 미국 3부 리그에서 스카우트 제의 받는 게 뭐 그렇게 자랑이라고. 그거 정말 개나 소나 다 받는 건데. 그의 감독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3부 리그가 아니야? 그의 선배가 조금 당황한 게 느껴졌죠. 그렇다면 어딘데요? 뭐 잘 쳐주면 2부 리그에서는 제안 왔을 수도 있겠네요. 걔는 나이가 젊으니까. 아니야. 그러면 뭐 MLB에서 제안이라도 온 겁니까? 민성 선배가 그럴 리 없다는 듯 피식 웃으며 말씀하셨죠. 그의 감독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셨습니다. 그래, 바로 그 친구는 MLB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었네. 그의 민성 선배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정말입니까? 당연하지. 그쪽에 나가 있는 내 동창이 말해준 정보니까 확실하고. 계약금도 5억에 집에 차까지 다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말이야. 그의 민성 선배의 표정이 일그러졌죠.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나이도 아니고 갓 고등학교 졸업한 풋내기 때 그런 제안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친구의 재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가늠이나 가는가? 이 친구는 분명히 한국에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독보적인 투수가 될 거야. 그의 민성 선배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저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이 야구 구단에 얼마나 뼈를 묻은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만 몇십 년을 있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러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감독님이 혀를 끌끌 차며 말하셨죠.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뭐 하는가? 우리 팀은 만년 꼴찌 신세인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말에는 민성 선배도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하더군요. 그것도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벌써 몇십 년이나 되었지. 지금 우리 팀은 만년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회장님께서 우리 팀의 지원을 끊으실 수도 있어. 그런데도 자네를 계속 선발로 쓰라고. 자네를 2군에 보내지 않고 구원투수로 보낸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게 여기게나. 그것도 내가 많이 선심 써준 것이니 말이야. 하지만 감독님, 저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신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연습장에도 제가 제일 먼저 나오고
제일 늦게 돌아가는 것도 저였습니다. 연습장 자물쇠를 매일같이 제가 열고 잠궜다고요. 그의 감독님이 푹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큰 착각을 하는 것 같아서 말하는 것이네만. 프로 세계는 냉정해. 실적을 못 내면 그대로 방출당하는 것이고 아무도 과정을 알아주지는 않아. 결과만 알아줄 뿐이지. 자네가 10년 동안 연습해서 얻을 수 있는 실력을 저 친구는 1년도 안 돼서 얻을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자네를 굳이 선발에 세워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의 민성 선배가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하더군요. 한번 나를 설득해 보게나. 그러면 내가 바꾸어 줄 테니 나도 자네와의 정이 있어서 자네를 선발에 계속 쓰고 싶으니 말이야. 그의 민성 선배는 입을 떼지 못하셨죠. 그의 감독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는 충분히 된 걸로 알겠네. 그 말을 끝으로 감독님은 자리에서 일어서셨죠. 이후부터 저는 민성 선배와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같은 구단 연습장을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도 많이 하게 되었고요. 정말 열심히 하는 선배라 저도 좋았었죠. 저에게 많은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아직 경험이 많이 부족했으니까요. 포크볼은 이렇게 던지는 거야. 저에게 포크볼을 잘 던지는 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어때? 못 따라하겠지? 포크볼을 던지고서는 우쭐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확실히 자세는 완벽에 가깝긴 했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영 못할 건 아닌 것 같더군요. 그의 민성 선배가 비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처음 보고 익히는 데까지 3년이 걸렸는데 네가 어떻게 이걸 한번 보고 흉내낸다고. 아무리 주변에서 천재 소리 들어도 사람이 겸손할 줄 알아야지. 그렇게 자만하다가는 나중에 큰일 난다. 그러면 일단 한번 던져볼게요. 그래, 한번 해봐. 될 리가 없겠지만 은근히 자존심 세네 이 녀석. 저는 투구 폼을 잡고 이전에 봤던 민성 선배의 폼을 떠올리기 시작했죠. 이렇게 하는 건가? 저는 최대한 민성 선배와 비슷하게 투구 폼으로 한번 던져봤죠. 이내 공은 포수의 글러브 안에 안착했죠. 아,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2% 정도 부족했습니다. 더 보강했어야 할 부분도 있었고요. 진짜 저 녀석 물건이네. 하지만 주변에서 탄성 지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민성 선배는 그런 저를 보고서는 눈을 휘둥그레 뜬 채로 있더군요. 너 뭐야? 대체 어떻게 한 거야? 네? 너 솔직히 말해. 전에 포크볼 던지는 거 배운 적 있었지? 민성 선배의 눈이 사색이 되어 저를 보더군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을 부정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한 번도 배운 적 없습니다. 제가 배운 적 있다고 말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눈치였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죠. 거짓말 치지 말고 정말 솔직하게 말해. 너 포크볼 배운 적 있잖아. 포크볼 던지는 거 배워본 적 없습니다. 그의 민성 선배의 언성이 높아지려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리더군요. 정말이야. 민호 저 친구는 포크볼을 배운 적이 없어. 뒤를 보니 감독님이 계셨죠. 저 친구 고등학교 시절 코치한테 들어서 알고 있거든. 포크볼은 전혀 배운 적이 없다고 말이야. 역시 재능이 장난 아닌 친구구만. 정말 오랜만에 보게 된 보석이구만. 정말 어마어마한 괴물이 우리 팀에 들어왔어. 감독님께서는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팀의 미래는 자네에게 달려있으니 한번 잘해보게나. 저는 민성 선배를 슬쩍 쳐다봤죠. 제가 잘못한 건 없는데 왜인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때 민성 선배의 표정은 정말 말로 이루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했습니다. 도저히 말을 걸 수 없을 분위기가 풍겨져 나왔죠. 그 뒤로도 민성 선배는 저와 같이 연습을 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도 훨씬 일찍 나와서 늦게 집에 들어가셨죠. 그럼에도 오히려 저와 실력의 격차는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선발 테스트를 치루었을 때 민성 선배가 저를 보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죠. 너 대체 뭐야? 너 정말 사람 맞아? 마치 저를 괴물 보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이후부터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성 선배는 연습장에도 잘 나오지 않으셨었죠. 그러다가 오늘 정말 오랜만에 민성 선배를 보는 것이었죠. 왜인지 이전과 눈빛이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의 열정은 온데간데 없고 무언가 나사가 빠진 사람처럼 동태썩은 눈가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들어가자. 조금 있으면 회장님 오실 테니까. 그래서 오늘 말끔하게 입으신 거였어요? 그렇지. 좀 태나냐? 장난치는 것이었지만 왜인지 이전과 다른 걸 느낄 수가 있었죠. 저희는 구단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엄청나게 큰 회의장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우리 구단의 선수들부터 해서 감독님, 코치님들 모두 모여 계셨었죠. 그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잔뜩 서려 있었습니다. 그야 그럴만도 한 게 오늘은 저희 구단의 회장님께서 방문하는 날이었으니까요. 회의장 내부에는 긴 정적만 흘렀습니다. 그 누구도 말을 먼저 꺼내자 않았죠. 엄청난 무거운 공기가 이곳을 짓누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긴 정적 속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정장을 입은 남성분 한 분께서 들어오셨습니다. 회장님 들어오십니다. 모두 몸을 일으켜 그쪽으로 배꼽 인사를 했죠. 저도 인사를 하며 슬쩍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TV에서나 보던 대기업 회장님을 실제로 나 같은 놈이 볼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격식 차리지 말게나. 편하게 대해, 편하게. 회장님은 당연히 상석으로 가서 앉으셨습니다. 그제서야 다른 사람들도 자리에 앉았죠. 이내 감독님께서 일어서서는 상석으로 다가가서는 말씀하셨죠. 회장님, 혹시 커피 드시겠습니까? 그의 회장님께서 한숨을 푹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지만 지금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말이지. 바로 브리핑에 들어가도록 하지. 그의 감독님이 꾸벅 고개를 숙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선수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선발 투수로 활약해주던 김민성 선수입니다. 이내 김민성 선수의 투구폼이 나오기 시작했죠. 정말 완벽에 가까운 자세였습니다. 타고난 재능에다가 피를 깎는 노력 끝에 다다를 수 있는 아름다운 자세였죠. 다른 선수들도 탄성을 내질렀죠. 확실히 자세 하나는 정말 예술이네. 그러니까 괜히 프로 세계에서 몇십 년 동안 살아남은 게 아니시지. 그의 민성 선배의 어깨가 으쓱하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그 수군거림은 회장님의 한마디에 멈췄습니다. 형편없구만. 네? 저렇게 자세가 완벽하면 뭐하는가? 맨날 홈런을 맞아서 우리 팀은 만년 꼴찌인데 말이지. 그의 민성 선배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그의 감독님은 황급히 다른 선수 프로필을 띄우기 시작했죠. 프로필에는 구이철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이 친구는 작년까지는 다른 팀에 있다가 저희 팀으로 합류한 선수입니다. 작년에 신인상을 받았던 에이스 투수였습니다. 저희 팀에서 엄청난 거액의 연봉을 주고 데려온 에이스 투수였죠. 그렇구만. 하지만 그 선수에게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미국 2부 리그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을 정도로 에이스 투수입니다. 그래봤자 뭐하는가? 어차피 MLB에서는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 아닌가? 그의 어떤 대답도 하지 못했죠. 영 실망이 크구만. 회장님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죠. 회장님은 그 누구보다도 야구에 진심이셨습니다. 원래는 야구 선수로서의 꿈을 꾸시다가 부상으로 접으시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트셔서 성공을 하신 것이었으니까요. 포기했던 꿈인 야구에 대한 열망이 다른 그룹의 회장님에 비해 정말 남다르셨습니다. 이러라고 내가 50억을 준 게 아닐 텐데. 실제로 선수들 계약에 사용되는 연봉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엄청 많이 주시는 편이었고요. 내가 분명히 구자명을 뽑으라고 했지 않은가? 그 선수는 안 뽑고 대체 어디다 돈을 쓴 거지? 구자명은 현재 투수로서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선수였죠. 나이도 현재 야구 선수로서의 전성기에 달리고 있는 선수였습니다. 현재 KBO에서 투수로서는 구자명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독보적인 실력을 지니고 있었죠. 물론 구자명 선수의 절정기이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가 더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길래 그렇게 자신만만한지 어디 한번 드러나 보지. 회장님은 팔짱을 끼신 채로 말씀하셨죠. 어디 얼마나 대단한 선수를 데리고 왔는지 한번 보자는 표정이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프로필에는 제 이름이 뜨고 제 경기 영상이 틀어지기 시작했죠. 혹시 마음에 안 드십니까? 감독님은 상당히 불안하신 듯했습니다. 제 경기 영상이 틀어진 이후로 아무 말도 없이 제 경기 영상만 쳐다보고 계셨으니까요. 저도 식은땀이 줄줄 흐르더군요. 아무 말도 없으신 걸로 봐서는 저도 마음에 안 드시는 듯했죠. 그러면 다음 선수로 넘어가겠습니다. 감독님이 눈치를 보고 다음 선수로 넘기려는 찰나 회장님께서 리모컨을 뺏어들며 말하셨습니다. 아니 기다려보게나. 그 말을 하시고서는 말없이 제 경기 영상을 계속해서 지켜보셨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경기 영상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 후에는 엄청나게 긴정적이 흘렀죠. 오로지 제 심장 박동 소리만이 들릴 정도로 말이죠. 태어나서 심장이 그렇게 떨렸던 적이 없었죠. 그 침묵을 깬 것은 박수 소리였죠. 모두가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놀랐죠. 바로 그 박수 소리의 주인공은 회장님이셨으니까요. 저 친구는 정말 마음에 드는 구만. 정말 수고했어. 저런 물건을 발견하다니. 감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감독님은 고개를 푹 숙이면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는 희미한 웃음이 서려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저를 보며 뿌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내 회장님께서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김민호라고 합니다. 그의 민성 선배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자네 정도면 MLB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받았을 것 같은데 맞는가? 그의 제가 말하려는데 감독님이 제 말을 가로채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MLB에서 거액의 연봉을 받고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제가 사정사정해서 이곳으로 데리고 온 친구입니다. 그의 회장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호, 역시 그렇구만. 그러면 지금 당장 투구 폼을 볼 수 있겠는가? 회장님답지 않게 엄청 어린아이 같은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셨죠. 어릴 적 야구 선수를 꿈꾸던 때의 동심으로 돌아가신 것만 같았죠. 마음 같아서는 저도 지금 당장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이 빌어먹을 어깨 때문에 불가능했죠. 그의 제가 곤란한 표정을 짓자 회장님께서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죠.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 아니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너무 컨디션이 좋지 못해서. 그의 회장님은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죠. 회장님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신 듯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숨긴다고 숨겼는데 그게 미세하게 티가 났던 모양이었습니다. 다시 묻도록 하지. 정말 아무 문제도 없는 게 맞는가? 그의 저는 입술을 꼭 깨물고서는 말했습니다. 네, 정말 아무 일 없습니다. 어제 연습하다가 너무 무리를 해서 지금 상태가 좋지 못해서요. 제가 풀 컨디션일 때 회장님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뿐입니다. 그의 회장님이 흡족한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좋네. 그러면 정규 시즌이 열리기 전 연습 경기 때 자네 경기를 보러 이 구장에 오도록 하겠네. 정말이십니까? 감독님이 화들짝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야 회장님께서는 좀처럼 직접 구장에 방문하시는 일이 없으셨으니까요. 그만큼 김민호 저 친구에게 거는 기대감이 크다는 말이지. 몸 관리 잘하게나. 단, 하나 명심해야 할 건 있네. 회장님이 눈을 날카롭게 뜨신 채로 말씀하셨죠. 만약 그때까지 회복이 안 된다면 자네 말고 다른 투수를 기용할 테니 그런 줄 알게나. 감독도 그렇게 준비해 놓도록 하고 일전에 말했던 구자명으로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이내 회장님은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네. 정말 나에게 숨기고 있는 사실이 없는가?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하면 그냥 넘어가 주겠네. 네, 정말 없습니다. 만에 하나 지금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면 자네는 대가를 톡톡히 치루어야만 할 거야. 내 기대를 부디 저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네. 그 말을 끝으로 회장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감독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이 저렇게 기대 거시는 건 정말 오랜만에 본다. 실망 안 시켜드릴 자신 있지? 그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죠. 솔직히 자신 없었습니다. 제 어깨는 결코 3개월 안에 예전만큼 회복 안 될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당연하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죠. 감독님은 그런 저를 빤히 보시더니 이내 말씀하셨죠. 그래, 당분간은 회복에 전념하도록 하고. 네, 저는 그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다시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정말 생각이 복잡하더군요. 정말 정규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이 망할 어깨가 회복될 수 있을지 말입니다. 이미 회장님께까지 말씀을 드린 상태여서 물을 수도 없었죠. 지금부터는 뭐 아니면 도였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복귀하자마자 당장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갔죠. 반드시 3개월 내에 어깨가 복구되어야만 합니다. 꼭 그래야만 합니다. 방법이 뭐든 간에 모든 걸 감수하겠습니다. 그의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민호 선수 사정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도와드리고 싶지만 현대의학으로 3개월 내로 예전처럼 돌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니, 아마 영구적으로 회복이 안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정말 너무 절망적이었죠. 저도 좋은 말씀을 해드리고 싶지만 이것밖에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잘못도 아닌데요. 정말 무너질 것 같은 정신을 간신히 부여잡고 밖으로 나왔죠. 저는 이내 1인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방 안에 혼자 있는데 너무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어쩌다 보니 회장님께까지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 되었으니까요. 정말 판이 생각보다 너무 커졌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계약을 파기해야 하나.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내 인생은 끝장일 텐데 정말 저 혼자 견디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도 부정적인 생각들이 피어올랐죠. 그런데 갑자기 문이 두드려지는 소리가 나더군요. 그에 저는 화들짝 놀라 문을 바라봤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고혹적인 목소리였죠.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때 약속했잖아요. 밤에 오겠다고. 아, 맞다. 깜빡했었네요. 워낙 오늘 일들이 많다 보니 민지 선생님과의 약속을 까먹었던 것이었죠.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셨는데 왜인지 민지 선생님의 볼이 불구슬에 물들어 있었죠. 혹시 어디 아프세요? 혹시 감기라도 걸리신 건지 걱정이 되더군요. 그의 민지 선생님이 피식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아파 보이는 건 그쪽 같은데요? 네? 그의 민지 선생님은 말없이 거울을 들어 제 얼굴을 보여주셨죠. 제 얼굴이 완전히 홍당무처럼 붉게 물들어 있더군요. 아, 아프신 게 아니라 긴장하신 건가? 씩 웃으시며 계속 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긴장이 된 걸까요? 민지 선생님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이내 저를 보며 씩 웃으시며 말하셨습니다. 저랑 단 둘이 있는다는 사실이 그렇게 긴장되었어요? 그에 제가 손으로 부채질을 하며 말했죠.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밖에 나갔더니 덥더라고요. 지금 계절은 겨울인데요. 그의 머쓱해서 머리를 긁었죠. 그걸 보고서 민지 선생님은 피식 웃으시더니 제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선생님이 가까이 다가오시자 엄청나게 향기로운 향내음이 제 코끝을 찔렀습니다. 정말 정신이 아득해지는 기분이었죠. 단순히 향뿐 아니라 선생님과 단둘이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갇혀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오묘하게 다가왔죠. 그러면 이제 시작할게요. 저는 선생님 옆에는 물리치료 기구들이 잔뜩 있었죠. 침대에 엎드려 누우세요. 그에 저는 침대에 엎드렸죠. 이내 민지 선생님이 물리치료 기구들을 제 등에 붙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찌릿찌릿한 전기 충격들이 흘러들어오더군요. 기구 이용한 치료는 끝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후에도 민재 선생님은 직접 제 어깨를 마사지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살과 살이 맞닿으니 왜인지 묘한 느낌이 들더군요. 정말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오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너무나도 향기로운 냄새도 견디기 힘들었고요. 그에 저는 민재 선생님을 힐끔 바라봤죠. 혹시나 민재 선생님도 저와 같은 오묘한 감정을 느끼고 계실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민재 선생님은 한없이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치료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계신 게 느껴졌죠. 그에 비해서 저는 이상한 생각이나 하고 있고 이건 예의가 아니다 싶었죠.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는 조금 긴장하신 게 느껴졌지만 어느덧 완전히 프로의 자세로 임하고 계셨죠. 솔직히 말하면 조금 의심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제 어깨가 치료가 불가능한데 단순히 선생님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 저를 이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으니까요. 그야 저 같은 프로 야구 선수들의 치료 경력이 있는 것만으로도 물리치료사의 커리어에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니까요. 나중에 본인 병원을 차리는데도 큰 도움이 되는 경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의심을 한 제가 너무나도 부끄러워질 정도로 잘해주셨죠. 정말 너무나도 열에 가득한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도 빛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온전히 민재 선생님께 몸을 맡겼습니다. 치료를 받는 순간은 정말 아팠지만 간신히 참아냈죠. 이내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그에 저는 선생님을 바라봤죠. 선생님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계셨죠. 그에 저는 선생님께 근처에 있던 수건을 건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건은 건네받고 땀을 닦으시는데 그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우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멍하니 바라봤죠. 그러다 이내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황급히 눈을 피했죠. 혹시나 제 시선이 부담스러우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의 선생님은 싱긋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치료 끝났는데 뭐 하실 거예요? 시계를 보니 늦은 저녁이었죠. 그렇다고 곧장 잠자리에 들 정도로 늦은 시간은 아니었고 정말 애매했습니다. 딱히 할 건 없습니다. 그러면 밖에 나갔다 오죠. 네? 여기 병원 셔터문 12시에 닫혀요. 그 전에 잠깐 같이 밖에 나갔다 와요. 제가 조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야심한 밤에 단 둘이 밖에 같이 나간다니요. 조금 부담되기도 했고요. 선생님은 그런 저를 힐끔 보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캐치볼 해보면서 어깨에 차도가 있는지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답지 않게 먼 산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죠. 아마 캐치볼은 핑계인 것만 같았죠. 다른 속셈이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정말 다른 속셈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정말 캐치볼 하면서 차도를 보고 싶어서요. 말이 조금 빨라진 것도 느껴졌죠. 이전에 보여주던 프로페셔널한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정말 귀엽다고 말이 나올 뻔한 걸 간신히 참아냈죠. 좋아요. 이 근처에 야구장 있던데 빨리 다녀오죠. 안 그래도 저도 마침 물리치료 효과가 궁금하던 찰나였으니까요. 한번 캐치볼 하면서 실험해보죠. 그렇게 저와 민재 선생님은 같이 나가기 시작했죠. 사실 제가 한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라고 하더라도 첫날에 바로 효과를 드러낼 리는 없으니까요. 최소 몇 달 길면 몇 년까지 받아야 차도가 나타났죠. 그냥 마음이 지금 너무 복잡해서 바람이라도 쐬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다 싶었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민재 선생님과 같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생각이 복잡해서 말없이 걷고 있는데 아차 싶더군요. 제가 걸음이 워낙 빠른 편이라 따라오시지 못하고 저 뒤에 계실 테니까요. 항상 이것 때문에 친구들에게 욕을 많이 먹기도 했고요. 그에 저는 뒤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뒤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어디 보세요? 음성이 들리는 쪽으로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로 옆에 민재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안 힘드세요? 어지간한 성인 남성들도 제 걸음걸이가 빨라서 따라오기 힘들어하는데 여자이신 민재 선생님에게는 더 힘들게 당연했죠. 별로 안 힘든데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시는데 숨이 엄청 가빠 보였죠. 그에 무척이나 미안해졌습니다. 죄송해요. 조금 천천히 걸을게요. 빨리 걷는 게 습관이라. 정말 괜찮은데. 그렇게 말은 하셨지만 제가 천천히 걷기 시작하자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게 느껴졌죠. 그 뒤로 민재 선생님과 저는 걸음을 맞춰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적이 생각보다 길더군요. 막상 같이 밖에 나오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야구장에 도착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꽤 남았고 상당히 곤란했죠.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나서 있는데 민재 선생님께서 먼저 말을 꺼내셨죠.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민재 선생님은 저를 보며 말하셨죠. 사실 오늘 민호 선수 병실에 들어왔을 때 표정이 많이 복잡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민호 선수 기분 전환 겸 나오자고 했어요. 그런 일 있을 때 혼자 있으면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우울해지잖아요. 민재 선생님께서 싱긋 웃으시며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이 정말 무척이나 아름다웠습니다.
한편으로는 병원에 들어와서 처음 만난 저에게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는지 의아했죠.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민지 선생님의 모습과도 많이 달랐고요. 그야 민지 선생님은 일적으로는 환자들에게 잘해주시더라도 사적으로 들어가면 칼 같으신 분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들어주려고 했었어요. 그에 저는 민지 선생님을 빤히 바라봤죠. 그의 입술을 달싹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해결은 못 해주겠지만, 왜 그렇잖아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위안이 되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해봐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말하시는데 달빛 아래 비친 민지 선생님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우셨죠. 그에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전부를 말입니다. 회장님에게 반드시 3개월 안에 회복이 돼서 연습 경기로 보여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말이죠. 만약 회복이 안 된다면 나는 회장님을 속인 파렴치한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 야구계에서도 영구 제명이 될 게 분명하다고. 원래라면 거짓말을 할 생각은 없었지만 그 계약금이 없다면 당장 굶어 죽을 신세이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혹시 민지 선생님이 이런 제 사정을 듣고는 실망하시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제 예상과 달리 민지 선생님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그저 듣기만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안심이 되더군요.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새 야구장 앞에 도착했더군요. 이제 돌아갈까요? 어차피 캐치볼은 핑계였을 뿐이니까요. 그저 밖에 산책 나와서 마음이나 풀기 위한 것뿐이었고요. 민지 선생님도 그걸 잘 알고 계셨고요. 하루 만에 치료 효과가 보이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보죠. 민지 선생님은 먼저 야구장 안으로 들어가셨죠.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민지 선생님이 저기서 무언가 장비를 착용하고 계시더군요. 그러다가 이내 뒤를 돌아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공 던져보세요. 그에 저는 민지 선생님을 봤죠. 그리고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왜 웃으시는 거죠? 선생님은 고개를 갸우뚱하셨죠.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지 선생님이 포수 안대를 쓰고 글러브를 끼고 던지라고 하시는데 무척이나 귀여웠거든요. 왜 웃는데요? 민지 선생님이 뾰루퉁한 표정을 지으시며 말하셨죠. 아니에요. 그렇다고 귀엽다고 말하면 부담일 것 같아 말씀을 못 드렸죠. 글러브 일단 한번 껴볼게요. 저는 혹시나 싶은 심정으로 글러브를 끼고 예전에 하던 투구 폼을 잡아봤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어깨가 예전 같지는 않더군요. 정말 어깨가 비명을 지르는 듯 했죠. 하지만 어깨가 아무리 아프든 간에 구속만 나와준다면 상관없겠지 싶어 던져봤습니다. 아픈 거야 그냥 참고 던지면 되니까요. 이내 민지 선생님의 글러브에 공에 파열음이 들렸죠. 저쪽 기계에서 시속이 뜨더군요. 110km 정말 형편없는 구속이었습니다. 전성기 기량에 비하면 정말 반의 반도 못 미쳤죠. 그의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무리 충분히 예상한 것이라지만 막상 마주하니 너무나도 힘들었거든요. 사실 어깨 부상 이후로 공을 한 번도 던져본 적이 없던 게 이런 결과를 마주할 게 두려워서였거든요. 도저히 이 구속을 인정할 수가 없어 이후로 몇 번을 던져봤지만 오히려 구속은 낮아지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충분히 예상한 결과였다지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제 표정이 말이 아닌 걸 보고는 민지 선생님이 다가오셔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치료는 1회차를 한 것뿐이니까요. 당연하죠. 저는 애써 웃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같이 병원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죠. 돌아가는 길에는 정말 조용한 정적만 흘렀습니다. 민지 선생님도 더 이상 제게 말을 걸지 않으시더군요. 제 복잡한 심정을 알아서 그러신 것이겠죠. 이후로 민지 선생님께 꾸준히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별 차도는 생기지 않았죠. 1회차, 2회차, 3회차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 30회차까지 받았죠. 그럼에도 어깨는 아예 차도가 보이지 않았죠. 정말 너무나도 초조했습니다. 어느새 회장님 앞에서 투구폼을 선보여야 하는 날이 한 달 뒤였으니까요. 정말 너무나도 좌절스러웠습니다. 그때 느낀 좌절감은 정말 말로 이루어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죠. 제 얼굴에도 웃음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죠. 주변에서 우울증 걸린 거 아니냐고 물어볼 정도로 말이죠. 감독님께도 매번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이번에도 투구폼은 못 보여주는 거냐?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너 말고 구자명 뽑을 수밖에 없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거라. 3개월 안에 정말 회복이 가능한 건지. 감독님도 상당히 불안하신 듯했습니다. 그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회장님과의 약속이니까요. 그때 솔직하게 그냥 토로하고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할까 생각도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3개월 안에 어깨가 예전처럼 돌아오는 건 말이 되지 않았거든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더더욱 포기하는 것이 맞았고요. 하지만 유일하게 포기하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였죠. 저만 믿으세요. 반드시 예전처럼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바로 민지 선생님의 확신 어린 표정 때문이었습니다. 민지 선생님을 보면 왜인지 아무리 불가능한 것이라도 해내실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정말 낮은 확률의 희망이라지만 선생님이라면 이루어내 주실 수 있을 것만 같았죠.
하지만 기적이라는 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것이지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기적인 것이겠죠. 저도 사실 어느 순간부터는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야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큰 법이니까요.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한 일종의 방어기제였죠. 이제 야구 선수로서의 꿈을 포기하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몰래 공무원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역시나 평생을 야구에만 매달려오다 보니 머리가 굳은 것이 느껴지더군요. 남들이 한 번 보면 이해하는 걸 10번 봐야 겨우 이해하는 수준이었고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공무원도 붙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죠. 대체 야구를 그만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생각해봤지만 아무것도 없어 보였죠. 정말 야구밖에 없는데 야구를 포기해야 하는 심정은 너무나도 참담했죠. 그때부터는 하루하루 좌절로 보낸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제 정신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죠. 뭐지? 어깨가 이상한데? 그런데 치료를 하고 정확히 2달이 된 시점에 어깨에서 이상한 감각이 느껴지기 시작하더군요. 분명히 어깨를 조금만 돌리더라도 엄청난 통증이 동반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통증이 많이 줄어든 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내 차고인가 싶어 근처에 있는 야구장으로 달려가서는 글러브를 껴봤죠. 그리고는 투구폼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러자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게 동작이 이어지더군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공을 던져봤습니다. 이내 기계에서는 시속 120km가 기록이 되었죠. 뭐야 이거. 분명 전성기 때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지만 너무 기뻤습니다. 희망을 본 것이니까요. 온몸에 전율이 흐르더군요. 정말 신락 같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재 선생님께 그 말씀을 드리자 민재 선생님도 정말 자기 일인 것 마냥 기뻐하셨죠. 정말 다행이에요. 그 뒤로 저는 의사 선생님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께서 제 어깨 상태를 보시고서는 놀란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건지. 의사 선생님께서도 이건 기적이라고 정말 놀라셨죠. 정말 어깨가 회복되고 있었으니까요. 이 페이스대로라면 충분히 정규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전성기 기량을 회복할 수 있을 것만 같았죠. 이 순간 누구보다 고마운 것은 민재 선생님이셨죠. 민재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에 포기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민재 선생님을 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었죠. 그 생각이 드니 어쩐지 마음이 무척이나 무겁더군요. 병실 문 밖에서 익숙한 음성이 들렸죠. 들어가도 될까요? 네. 오늘이 마지막 치료인 거 아시죠? 민재 선생님도 왜인지 평소와 달리 입술을 꾹 깨물고 말씀하셨죠. 평소와 달리 병실에는 상당히 가라앉은 분위기가 풍겨나왔죠. 왜인지 그 물음에는 대답하기가 싫더군요.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인지 민재 선생님과 볼 수 있는 날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게 인정하기가 싫었거든요. 그러면 시작할게요. 원래라면 수다꽃이 피는 물리치료 시간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긴 정적이 흘렀죠. 분위기도 무척이나 무거웠습니다. 원래라면 너무 아파서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물리치료 시간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오늘이 끝나면 이제 민재 선생님과의 접점이 전혀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마음 같아서는 민재 선생님께 끝나고 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차마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끝났습니다. 그렇게 망설이다 보니 어느덧 치료가 완전히 다 끝났더군요. 그에 저는 민재 선생님을 쳐다봤습니다. 정말 너무 망설여지더군요. 이대로 못 보면 너무 아쉬울 것만 같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민재 선생님의 표정도 왜인지 많이 굳어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렇게 민재 선생님은 자리에서 일어서시더군요. 이내 저를 보시더니 입술을 꾹 깨무시더라고요. 무언가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을 꺼내시지 못하는 것 같았죠. 그렇게 선생님은 저쪽 문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죠. 여기서 그냥 보내면 평생 만날 일이 없을 것 같다고. 하지만 차마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나란 놈은 왜 이렇게 용기가 없는지 그렇게 선생님께서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이내 문이 닫혔죠. 이후로 복도에서 선생님의 구두 소리가 멀어지는 것이 느껴졌죠. 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서서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 멀리서 걸어가고 계신 선생님이 아직 보이시더군요. 저는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선생님은 인기척을 느끼시고서는 뒤를 돌아보셨죠. 이내 저를 보고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혹시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말을 해야 하는데 차마 나오지가 않더군요. 원래의 저라면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선생님을 보냈을 테죠.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정말 너무나도 아쉬울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너무나도 놓치기 싫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에 저는 주먹을 꽉 쥐고서는 말했죠. 선생님 혹시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정말 모든 용기를 끌어내서 말했죠. 이번 주말에요? 네. 저는 잔뜩 긴장한 채로 말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떨리더군요. 그야 저는 평생 야구만 하고 살아왔어서 이런 감정은 처음 느껴보는 것이었으니까요. 제발 거절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리가 없죠. 원래 첫사랑이란 건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모든 게 서툴고 미숙하니까요.
그의 민재 선생님이 대답을 망설이시는 게 느껴지더군요. 역시 예상대로 내가 남자로 보이지 않는 건가 아니면 남자라도 계신 건가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민재 선생님은 그런 저를 빤히 바라보시더니 이내 피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말에 딱히 뭐 하는 건 없어요. 왜요? 그애 너무나도 기쁘더군요. 그러면 혹시 같이 영화 보시지 않을래요? 그 말을 하며 저는 영화 티켓 2개를 꺼냈죠. 그러니까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최선의 수를 생각해봤죠. 너무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부담이 될 것이고 최대한 돌려 호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입니다. 이내 좋은 생각이 났죠. 치료해주신 것에 너무 감사한 의미에서 하는 보답입니다. 그의 민재 선생님은 저를 빤히 보시더니 고민하시는 듯 하더군요. 영화를 단 둘이 같이 보자는 건 직접적인 표현이 없는 거지 사실상 남녀끼리 데이트하자는 것과 다름없으니까요. 민재 선생님은 골똘히 고민하시기 시작하시더군요. 정말 그때 1초 1초가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죠. 이내 민재 선생님의 입이 떼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그날 홍대 앞에서 보죠. 정말 너무나도 기뻤죠. 방방 뛰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고서는 병실로 돌아갔죠. 병실로 돌아와서는 베개를 끌어안고 조용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말 모든 게 너무나도 순조로웠습니다. 어깨 회복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회장님이 오시는 연습 경기 때는 전성기 때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주말에는 민재 선생님과 데이트가 잡혔으니까요. 아니 사실 저만 데이트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보통 단 둘이 영화 보자면 데이트라는 걸 알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들더군요. 그렇게 우선은 회복하며 재활에 전념하다 보니 어느덧 주말이 되었죠. 정말 너무 떨리더군요. 프로 입단 테스트를 할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좋으면 고백까지 할 예정이었으니 더더욱 그렇더군요. 그래서 잔뜩 꾸며 입고 나가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병원 옷장을 열어보니 옷들이 전부 너무 형편이 없더군요.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그렇게 입고 갈 거면 차라리 나가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금 화가 났지만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아서 근처에 있는 옷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옷가게 점장님은 저를 스캔하시더니 이내 말씀하시더군요. 데이트하러 가? 네? 아니, 자네 표정이 너무 기분 좋아 보여서. 그에 저는 거울을 바라봤죠. 저는 정말 활짝 웃고 있더군요. 내가 이렇게 기쁜 표정을 지을 수도 있는 사람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요. 데이트는 아니고 그냥 놀러 갑니다. 거짓말을 쳤습니다. 왜인지 점장님에게 제 솔직한 감정을 들키는 건 지는 것 같이 느껴졌으니까요. 점장님은 그런 저를 보시더니 이내씩 웃으셨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렇게 해벌레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연인이야? 그에 저는 점장님을 빤히 바라봤죠. 저를 보며 엄청 즐거우신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그냥 여기서 더 숨기는 건 포기했습니다. 아니요, 아직 연인은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관계? 아마도요. 선생님께서 아예 호감이 없는 건 아니어 보였지만 선생님은 나이가 나이시다 보니 저 같은 20살짜리가 남자로 보일지는 잘 모르겠으니까요. 그에 대해 점장님께 말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고생길이 훤한데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건가? 20살 연상이면 정말 쉽지 않을 텐데. 그거야 너무나도 고맙고 소중하신 분이고 무엇보다? 첫사랑이니까요. 첫사랑이야? 그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부터는 점장님이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달라지신 것이 느껴졌습니다. 점장님이 제 손을 끌고서는 매장에 있는 옷들을 입히셨습니다. 언뜻 보아도 엄청 비싼 브랜드들이었죠. 이쁘네. 이대로 입고 나가면 되겠다. 검은색 롱코트에 엄청나게 예쁜 옷들이었죠. 제가 봐도 잘 어울린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곤란했죠. 언뜻 보아도 상당히 고가의 제품들이었으니까요. 제가 돈이 넉넉치 않아서 그에 저는 지갑을 꺼내 보여드렸죠. 그걸 보고서는 점장님이 씩 웃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그냥 가. 네?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 다시 되물어봤죠. 그에 점장님이 그러셨습니다. 첫사랑은 특별한 거니까 꼭 잘 되길 바라네. 돈은 안 받을 테니까 그냥 가. 저는 그의 한사코 거절했지만 점장님은 완고하셨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첫사랑은 점장님께 상당히 의미가 큰 듯했죠. 저는 더 이상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고개를 꾸벅 숙이며 말했죠. 그러면 나중에 성공하면 꼭 갚겠습니다. 저 생각보다 엄청 유명한 야구선수거든요. 그려. 정말입니다. 나중에 꼭 갚으러 오겠습니다. 나중에 놀라지나 마세요. 그려. 알겠으니까 약속 시간 늦기 전에 빨리 가. 그 말을 하고 점장님은 몸을 빙 둘러서 위에 올라가셨죠. 애초에 되돌려 받으실 걸 생각하고 주신 것도 아닌 듯 했습니다. 야구 선수라는 것도 믿지 않으신 듯 했고요. 그야 당연하죠. 아직 데뷔도 안 했으니까요. TV에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그냥 야구선수 지망생이라 생각하신 모양인 듯 했죠. 이번 연습 경기에서 성공적으로 완투를 하고 정규 시즌에 선발 명단에 올라간 저를 TV에서 보면 엄청 놀라실 테죠. 그 모습이 상당히 기대가 되더군요. 그렇게 저는 옷가게를 나와 선생님과의 약속 장소인 홍대 CGV 앞에 와 있었죠.
정말 무척이나 떨리더군요. 그렇게 쭉 기다리다가 손목을 들어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약속 시간 3시였는데 아직까지도 선생님은 오시지 않고 계셨죠. 그렇게 10분, 20분이 넘었지만 선생님은 오시지 않았죠.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 문자를 보내려는 찰나 이상한 현상을 하나 목도하게 되었죠.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마치 누구 유명인이라도 지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특히 남자들은 고개가 삐뚤어져라 그쪽을 쳐다봤죠. 모두들 탄성을 내지르며 말하더군요. 와, 저 여자 오늘 봤던 여자 중에서 제일 예쁘다. 번호라도 물어볼까? 다시는 못 볼 것 같은데. 어디 연예인 기획사에 계신 분 아니야?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저도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정말 너무나도 예뻤으니까요. 제가 봤던 사람 중에서 제일 예쁘다고 표현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더군요. 제가 그렇게 예쁜 사람을 알 리가 없는데 왜인지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더군요. 이내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 여성분이 활짝 웃으셨습니다. 정말 심장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죠. 이내 그 여성분은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더군요.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 펼쳐지더군요. 그 여성분만 선명하게 보이고 다른 배경들은 모두 흐리하게 보이기 시작했죠. 그 여성분은 제 앞으로 다가오시더니 이내 입을 여시기 시작하셨죠. 민호 씨 미안해요. 늦었어요. 저는 그 여성분을 자세히 쳐다봤죠. 그리고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민지 선생님이셨습니다. 원래도 예쁘신 건 알고 있었지만 밖에서 보니 정말 새삼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병원과 달리 꾸미고 나오신 것도 한몫하겠지만요. 와, 저 남자는 대체 뭐길래 저런 여자랑? 재벌 3세인가? 남자들의 질투 어린 목소리가 들렸죠. 돈이 엄청 많은 거 아니야?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이더군요. 저에 비해서 민지 선생님은 너무 과분한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갑자기 제 볼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앞을 보니 민지 선생님이 손으로 제 볼을 잡고 계셨죠. 저런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은 저만 봐요. 환하게 웃으며 말하시는데 그 모습이 정말 무척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제 얼굴이 화학 달아올랐죠. 정말 머릿속이 새하얗게 백지장 마냥 물들었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머리는 엄청 빨리 굴러갔죠. 남자로서 리드해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했으니까요. 저에게 과분한 분인 걸 알지만 잘 되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려면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줘야만 하고요. 가자, 민지야. 네? 민지의 선생님이 화들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죠. 아,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다 보니 반말이. 너무 무리하게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주려다 보니 실수가 생겼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의 민지의 선생님이 씩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친근감 들고 나쁘지 않은데요. 뭐. 이왕 반말한 거 한번 누나라고 불러보지 않을래요? 네? 그런 저를 보더니 피식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장난이에요. 장난.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말하시는데 심장이 무척이나 떨리더군요. 어느새 저희는 용산 CGV 엘리베이터 안에 올라탔죠.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어서 상당히 공간이 넓더군요. 그런데 혹시 저희 싸웠나요? 민지의 선생님께서 저를 보며 말하시더군요. 네? 엄청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민지의 선생님은 오른쪽 벽면 끝에 붙어 있는데 반해 저는 왼쪽 벽면 끝에 붙어 있었죠. 불구하고 차마 옆으로 다가가질 못하겠더군요. 너무나도 떨렸으니까요. 그런데 층이 올라갈수록 점점 한적하던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민지의 선생님과 멀찍한 간격을 두고 있었지만 가까이 바짝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지의 선생님이 걱정이 되었으니까요.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민지의 선생님과 몸이 밀착이 될 정도로요. 그럼에도 사람은 끊임없이 밀려 들어왔죠. 민지의 선생님의 작은 책으로는 힘들어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그에 제가 말했죠. 제 뒤로 오세요. 네? 지금 힘들어 보이셔서. 그러면 실례 좀 하겠습니다. 민지 선생님은 제 등 뒤에 서 계셨죠. 저는 혹시 괜찮은가 싶어 뒤를 돌아 쳐다봤죠. 그러자 민지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생각보다 등이 엄청 넓네요. 그 말을 하시며 저를 보는 표정이 조금 변한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이제 왔네요. 내리죠. 어느덧 영화가 상영하는 층에 도착할 수 있었죠. 그렇게 같이 내렸는데 민지 선생님은 평소와 달리 내리면서 제 눈을 쳐다보시지 못하시더라고요. 저희는 팝콘과 콜라를 사서 영화관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영화가 이내 시작했죠. 그런데 사실 영화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심장이 정말 너무 미친 듯이 빨리 뛰었으니까요. 그렇게 팝콘을 먹으려고 집으려는 찰나 따뜻한 감촉이 느껴졌죠. 바로 민지의 선생님도 팝콘에 손을 넣고 계셨죠. 민지의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는지 저를 보시더군요. 이내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더군요. 정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민지의 선생님의 동공도 흔들리더군요. 저는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죠. 민지의 선생님도 저에게 호감이 어느 정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호감이 아닌 남자와 여자 사이로서 말이죠. 이내 영화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지의 선생님도 이전과 달리 조금 긴장하신 것이 느껴졌죠. 영화 진짜 재밌었어요. 그쵸?
그러게요. 주인공이 너무 불행해 보였어요. 네, 해피엔딩이었는데요. 저도 영화를 다 보진 않았지만 마지막은 봐서 알고 있었죠. 주인공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의 피식 웃었죠. 사실 선생님도 저와 같이 긴장해서 영화를 제대로 보시지 못하신 것이었죠. 아, 후반에는 그랬는데 중반에요. 왜인지 둘러대시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 모습이 정말 무척이나 귀엽더군요. 점점 민지의 선생님에 대한 마음이 커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희는 이내 CGV 밖으로 나왔죠. 이제 뭐 할까요? 사격하러 가죠. 사격으로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으니까요. 왜 사격 잘하는 남자는 멋있어 보이는 법 아니겠습니까? 좋아요. 민지의 선생님도 다행히 흔쾌히 동의하셨죠. 저희는 이내 사격놀이가 있는 게임방으로 갔죠. 저는 거기 있는 경품들을 쭉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기서 뭐 가지고 싶으신 거 있어요? 그의 민지의 선생님은 쭉 둘러보시더니 저기 있는 토끼 인형을 가리키셨죠. 저거 이쁘네요. 그의 점장님이 그러더군요. 조건 따기 엄청 어려울 텐데 만발 맞춰야 되거든. 자신 있습니다. 그의 점장님이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군대에서 사격을 다 맞추기라도 했는가? 아니요, 미필입니다. 그의 점장님이 피식 웃더군요. 그래, 열심히 해봐. 마치 절대 저 토끼 인형을 따지 못할 거라는 듯한 뉘앙스였죠. 그의 오기가 생기더군요. 비록 군대는 가지 않았지만 운동선수의 운동신경이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내 표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저는 사격을 하기 시작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40발이 모두 끝나고 점장님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장님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뭐라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40발 중에서 단 한 발도 맞추지 못했으니까요. 아니, 사실 점장님이 저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었지만 민지 선생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게 문제였죠. 정말 쥐구멍이 있다면 쥐구멍으로 숨고만 싶었습니다. 민지의 선생님은 그런 저를 보더니 웃으시며 말씀하시더군요. 혹시 뭐 가지고 싶은 거 있어요? 그에 저는 저기 있는 레고를 가르쳤죠. 이내 민지의 선생님이 총을 잡으셨습니다. 사격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라 다행이다 싶었죠. 둘 다 못하면 차라리 괜찮으니까요. 이내 민지의 선생님께서 자세를 잡기 시작하시는데 점장님의 표정이 이상하더군요. 오, 자세 꽤 좋은데 정말 처음 하는 거 맞아? 그저 기우겠지 싶었죠. 하지만 선생님이 한 발 한 발 쏘실 때마다 제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죠. 손은 족족 맞추고 있었으니까요. 초심자의 행운이겠거니 싶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40발 만발을 명중시키셨죠. 이내 점장님은 그녀에게 레고를 내밀더군요. 오랜만에 보는 완벽한 사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지의 선생님은 그 레고를 받아들더니 저에게 건네주셨죠. 여기 있어요. 남자가 돼서 여자에게 선물이나 받다니 정말 자존심이 상하더군요. 원래라면 자존심을 부리며 안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정말 어린아이로 보일 것만 같았죠. 이럴 때는 그냥 유머로 승화시키는 게 나았죠. 고마워요, 누나. 그 말을 들은 민지의 선생님은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무척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홍대 방방 곳곳을 돌아다녔죠. 마치 연인같이 말이죠. 연말이다 보니 정말 즐길 게 많더군요. 어느덧 막차 시간이 되었죠. 슬슬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하철 방면이 달랐죠. 어느덧 선생님 방면에 지하철이 오더군요. 그러면 먼저 갈게요. 그렇게 손을 흔드시며 지하철에 들어가시는데 저도 모르게 따라 들어갔죠. 병원 가셔야 되지 않아요? 그의 저를 보시며 말하더군요. 집까지 바래다 드리고 싶어서요. 여자 혼자 가기에는 너무 요즘 세상이 험하니까요. 혹시 분위기 좋으면 민지의 선생님 집 앞에서 고백까지 하려고 했고요. 그의 민지의 선생님은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군요. 아, 혹시나 싫으시면 돌아갈게요. 집 주소 공개하시는 건 좀 꺼려지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아쉽지만 다음 기회를 노려야겠다 싶었죠. 민지 선생님은 골똘히 생각하시는 듯 하더니 이내 말씀하셨죠. 아니에요. 그러면 신세 좀 질게요. 어차피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있었고. 꼭 보여주시고 싶은 거요? 네,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아니, 제가 용기가 안 날 것 같아서.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탄성을 간신히 참아내고 덤덤한 척했죠. 그 이후로 저희는 같이 지하철을 타고 같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아는 사람들로 엄청 붐비더군요. 아, 나 이번에 진짜 똥 씹었어. 지하철 안에서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쪽을 보니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말해봐. 아니, 이번에 길 가다가 엄청 예뻐서 번호 딴 여자가 있었거든? 근데 알고 보니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직업도 엄청나더라고. 직업이 뭐였는데? 의사시더라. 성격은 어땠는데? 성격도 엄청 좋았어. 진짜 이 외모에 이 직업에 이 성격을 가진 게 말이 되나 싶을 만큼. 진짜 결혼하고 싶은 생각 없었는데 이 여자라면 결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더라. 그의 친구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똥 씹었다며 그냥 네가 좋은 사람 만났다고 염장 지르러 온 거냐? 아니, 헤어졌어. 뭐? 그렇게 좋은 여자랑 왜?
갑자기 뭐 고백할 게 있다고 해서 그 여자 집에 찾아가봤는데 초등학생 애가 한 명 있더라고. 조카인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자기 애라더라. 원래라면 숨기려고 했는데 나한테 솔직히 말하고 싶었대. 나한테 거짓말 치기 싫었다면서. 그걸 네가 발견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밝혔다고? 아마 솔직하게 밝히면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본데 그걸 어떻게 이해해 주냐. 애 딸린 돌싱녀를 그 이후로 바로 헤어지자고 했지. 그래도 엄청 좋은 사람은 맞았다며? 얼굴도 완벽하고 직업도 완벽하고 성격도 완벽했으니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의 남자가 피식 웃으며 말하더군요. 야, 너는 평생 남의 애를 키울 자신 있어? 그의 친구는 대답을 못하더군요. 내 애 키우기도 힘든데 남의 애를 어떻게 평생 키우냐. 난 그렇게는 못 산다. 아니 아마 다른 남자들도 다 똑같을걸. 애 딸린 돌싱녀랑 만나려는 정신 나간 남자가 어디 있을까? 그에 저도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만약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말이죠. 만약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 애딸린 돌싱녀였다면 나는 계속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그냥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옆을 보니 민지의 선생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계셨죠. 민호 씨는 방금 전 이야기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 애딸린 돌싱이었다면 말이죠. 그에 제가 말했죠. 그래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의 민지의 선생님이 화들짝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네? 그 애도 결국은 내가 엄청 좋아하는 사람의 절반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제 자식처럼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의 민지의 선생님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의 저는 화들짝 놀라 손수건을 건네드렸죠.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오늘 봤던 영화가 떠올라서. 선생님은 붉어진 눈시울을 손수건으로 닦으셨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 선생님은 지하철역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란히 걷고 있는데 선생님이 손을 호흡 부시더라고요. 아, 손 시려워라. 그 말을 하며 저를 계속 킬끔 부시더라고요. 아마 손이 정말 추우신 듯 했죠. 그의 저는 주머니에 있던 핫팩을 건네드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의 민지의 선생님이 허탈한 웃음을 짓더군요. 핫팩이잖아요.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의 민지 선생님은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는 모르겠더군요. 손이 춥다고 하셔서 핫팩을 건네드렸는데 왜 저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지 말이죠. 진짜 모르는 거구나. 민지의 선생님은 피식 웃으시더니 말하시더군요. 손 줘봐요. 갑자기 손을 내밀어 보라니요. 놀랄 수밖에 없었죠. 잔말 말고 내밀어봐요. 그의 저는 민지의 선생님을 쳐다봤죠. 아무리 봐도 아기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의 저는 손을 내밀었죠. 이제 좀 따뜻하네. 저는 눈을 휘둥그레 뜬 채로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제 손에는 너무나도 아담하고 귀여운 민지의 선생님의 손이 포개어져 있었으니까요. 심장이 정말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더군요. 민지 선생님은 그런 저를 보시더니 피식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홍당무예요? 그렇게 활짝 웃으시며 말하시는데 달빛 아래에 비친 민지 선생님의 미소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우셨죠. 저는 그의 말도 제대로 꺼내지 못하겠더군요. 갑자기 왜 손을 잡으신 거예요? 그의 민지 선생님은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모르겠어. 이 바보야. 그의 저는 민지의 선생님을 쳐다봤죠. 이내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동공이 정말 지진난 듯 요동치시더군요. 내가 너를 좋아해서 그런 거잖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시는데 정말 그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예쁘셨죠. 네 마음은 어때? 그의 정말 미친 듯 심장이 뛰듯 시작하더군요. 정말 이렇게 심장이 폭주해서 죽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선생님도 그런 제 표정을 보고서는 제 마음을 확신하신 듯 했죠. 제가 대답하려는 찰나 민지의 선생님이 말하셨습니다. 대답하기 전에 꼭 보여줄 게 있어. 내가 꼭 오늘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했지? 그의 민지 선생님은 전화를 어딘가로 거시더군요. 전화 너머로는 앳된 목소리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서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어린아이가 이쪽으로 걸어오더군요. 그냥 이 아파트 단지에 사는 아이인가 싶었는데 민지 선생님을 보더니 활짝 웃으며 달려오더군요. 엄마 보고 싶었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푹 안기더군요. 정말 그때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줄 알았죠. 너무나도 놀랐으니까요. 민지의 선생님과 따님분은 서로 볼을 정말 사랑스럽게 부비더군요. 딸, 엄마는 조금만 있다가 올라갈 테니까 먼저 집에 올라가 있어. 응, 엄마. 그 말을 하고서는 아이는 아파트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저 사실 애 있어요. 이혼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민호 씨가 호감 표현할 때마다 나 같은 게 받아줘도 되나 망설인 적이 많았었어요. 저도 알아요. 그다지 좋지 못한 과거라는 거. 아니 오히려 너무 부끄러운 과거라는 걸요. 그래서 남자도 쭉 사귀지 않았었어요. 괜히 민폐일까 봐. 하지만 민폐인 걸 알지만 민호 씨에게는 용기 내보고 싶었어요. 너무 놓치기 싫었으니까요. 이런 저라도 사랑해줄 수 있어요?
민재 선생님은 정말 속에 꼭 참고 있던 말을 털어내셨죠. 이제는 선생님은 저희 대답을 기다리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원래라면 당연히 괜찮다고, 선생님의 아이라면 나도 책임지겠다고 말을 했어야 했는데 도저히 말이 떨어져 나오지 않더군요. 민호 씨? 저는 마치 고장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겠더군요. 선생님은 그런 저를 한참 동안이나 보시더니 이내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대답이 되었습니다. 굳이 말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쓱 보시더니 이내 빙글 돌아 뒤로 걸어가셨죠. 저 현관문 너머로 사라지는 선생님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가서 잡아야만 했습니다. 가서 잡고 싶었지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선생님도 뒤를 쓱 돌아보시더니 따라오지 않는 저를 보고서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시고서는 엘리베이터 올라타셨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완전한 관계의 종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는 허탈하게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뒤늦게 정말 너무나도 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거기서 무조건 잡았어야 하는데 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생님이 좋다고 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죠. 그에 저는 늦었지만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저를 차단하셨는지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선생님께는 너무나도 큰 상처인 듯했죠. 돌싱에 애까지 있는 여자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하기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저는 그걸 완전히 싸그리 무시해버린 셈이니까요. 저에 대한 호감이 이제는 원망으로 바뀌어 있겠죠. 일단 연습 경기에 집중하자. 하지만 우선은 연습 경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야구 선수로서 성공해서 선생님께 다가가면 그때는 선생님도 받아주시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벌써 내일이네. 어느덧 내일이면 연습 경기에 나가서 경기를 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거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나도 좋았죠. 오히려 전신기 기량 때보다 훨씬 좋은 듯 했습니다. 내일 일어나자마자 연습 경기에 나가서 모두의 앞에서 선보이기만 하면 제 인생 탄탄대로는 확정이었죠. 그렇게 되면 민재 선생님도 다시 데리러 갈 수 있을 용기가 생길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내일 연습 경기를 위해 잠자리에 들려는 찰나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오더군요. 바로 감독님이었습니다. 아마 내일 기대한 거 있다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전화 너머로 들린 음성에서 감독님의 음성은 상당히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너 거짓말을 왜 쳤어? 바른 대로 말해.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갑자기 왜 거짓말을 쳤냐니 그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네 CT 받았는데 완전히 불구됐는데 이걸 회복하겠다고? 그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갑자기 CT가 감독님께 전송되었다니요. 지금 회장님 귀에 들어가기 전에 내 선에서 끝내는 거니까 너 내일 나오지 마. 아니 잠깐만요. 다급히 해명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 듣지 않고 끊어버리셨죠. 다음 날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야구장으로 달려갔지만 저는 보안요원들에게 제지당했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저는 결국 보안요원들의 벽을 뚫지 못했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CT가 그쪽으로 간 게 말이죠.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았으니까요. 아니 딱 하나 달라진 것이라면 민재 선생님과의 관계였죠. 이건 분명히 민재 선생님이 앙심을 품으시고 하신 것이 분명했죠. 그게 아니라면 갑자기 CT가 그쪽으로 보내진 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저는 병원으로 가서 민재 선생님을 봤죠. 민재 선생님은 평소와 같은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말씀하셨죠. 연습 경기 잘하고 왔어요? 정말 너무 가증스럽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저 천연한 표정이 말입니다. 정말 인간 맞으십니까? 네. 아무리 그래도 그때 대답을 못했다고 한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천천히 말해봐요. 그에 저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원래 연습 경기 이후로 전송 예정이었던 CT 사진이 어젯밤에 전송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나는 연습 경기를 치르지도 못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났다고 말이죠. 그에 민재 선생님은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말하셨습니다. 정말 저 아니에요. 정말로요? 하지만 거짓말일 게 분명했죠. 그때 민재 선생님의 고백에 대답을 못한 이후로 모든 게 틀어졌으니까요. 역겨우니까 변명 그만해주세요. 그 말에 민재 선생님이 울먹이며 말씀하셨죠. 정말 저 아니에요. 정말 믿어주세요. 제발 다시는 보지 맙시다, 민재 선생님.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걸음을 돌렸죠. 병원 밖으로 나왔는데 정말 인생이 끝났다 싶었습니다. 저에게 더 이상 남은 게 없으니까요. 민재 선생님도 그렇고 평생의 꿈이었던 야구도 그렇고 말이죠. 그래도 정말 다행히도 구단과 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였죠. 감독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군 선수들 코칭이나 하라는 의미였죠. 이군 애들 코칭이나 맡아. 그러면서 공무원 준비 착실히 하고 특별하게 너니까 이런 기회라도 주는 거야. 감지덕지역이라고. 그렇게 저는 이군들을 코칭하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죠. 하루하루가 정말 죽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은 지나 어느덧 야구 시즌이 개막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팀의 1군 선수들이 나가서 제게는 꿈만 같은 필드를 밟는 걸 보면 정말 너무나도 괴로웠죠. 저는 차마 그 모습을 보지 못하겠더군요. 경기가 시작되면 저는 항상 대기실에서 모니터로 경기를 관람했죠. 실제로 경기 뛰는 모습은 참아보지 못하겠더군요. 도중에 화장실이 급해 화장실 대변칸에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더군요.
근데 갑자기 김민호 걔는 1군 선발에서 뒤로 밀린 거야? 몰라. CT가 갑자기 감독님 메일로 전송됐다던데. 그 메일 발신인이 누군데? 몰라, 추적 안 된대. 목소리의 주인은 민성 선배였죠. 안티팬인가? 아니, 안티팬은 아닐걸. 그러면 누군데? 아무튼 아니야. 너 마치 누군지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그의 민성 선배가 피식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진짜 솔직하게 말해줘? 그거 사실 나야. 뭐? 거기 의사 구슬려서 내가 빼냈거든. 그 과정에서 한 몇 억 쥐어줬지. 그거 불법 아니야? 불법이면 어쩔 건데 증거가 없는데 돈도 전부 현금으로 줘서 기록도 안 남았고. 그 말을 하며 민성 선배는 킥킥 웃었죠. 정말 속에 열 불이 끓더군요. 사실 민지 선생님이 아니었고 저 녀석이 범인이었다는 게 말이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저는 문을 열고 나갔죠. 민성 선배는 저를 보더니 눈빛이 굳더군요. 거기 있었어? 네, 다 들었습니다. 민성 선배가 상당히 당황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다가 이내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뭐 네가 지금 와서 그 사실을 안다고 바뀌는 건 없는 거 알고 있지? 없긴 왜 없습니까? 증거가 없을 테니까. 그의 저는 휴대전화를 들어 보여줬죠. 녹음 다 됐습니다. 그의 민성 선배가 식은땀을 흘리는 게 느껴졌죠. 민성 선배가 애써 웃음을 지으며 그러더군요. 그거 법원 가봐. 효력 없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언론에 뿌리면 되죠. 아마 그렇게 되면 선배 얼굴도 못 들고 다닐걸요. 후배 질투해서 몇 억씩 줘서 찔렀다는 사실이 퍼지면요. 괜찮아. 선배는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아마 실제로 담담한 게 맞을 겁니다. 원래 그런 거 신경 쓰시는 분은 아니니까요. 그에 제가 말했죠. 선배 가족들도 그럴까요? 후배 선수 죽이기 위해서 몇 억의 거금을 주고 후배 로비한 파렴치한 야구 선수의 가족이라는 타이틀이 계속 따라다닐 텐데요. 그의 민성 선배가 주먹을 꽉 쥐며 말하더군요. 원하는 게 뭐야? 이제서야 대화가 통할 것 같더군요. 오늘 구원 투수 자리 저한테 넘기세요. 뭐? 감독님이 아시면 어쩌려고. 그거야 제 알바는 아니고요. 선배가 알아서 해야죠. 그런 것까지 제가 다 신경 써드려야 합니까? 이내 민성 선배 머리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더군요. 이득과 손해를 저울질하는 듯 했죠. 그에 제가 휴대전화 정보를 보여줬죠. 사본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자 민성 선배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시더군요. 좋아, 너 올라가라. 대신 올라갈 때 휴대폰은 나한테 넘기고. 아마 그때 녹음본들 지울 요량인 듯 보였죠. 알겠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죠. 그러자 화장실 안에서 다시 소리가 들리더군요. 선배, 제 어깨 회복 다 됐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어차피 제 어깨 평생 회복 안 될 거니까 아마 올라가서 개 망신만 당하고 돌아올 걸. 무조건 내가 남는 장사지. 아니, 오히려 오늘로 제 야구 인생 종지부를 찍을 거야. 그에 저는 피식 웃었죠. 민성 선배는 제 어깨 회복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 했죠. 하긴 알았다면 어떻게든 저를 경기장에 올려보내지 않을 테니까요. 밖으로 나오니 야구 경기는 아직까지 한창이더군요. 저희 팀의 선발 투수는 구자명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6대 0으로 완패를 진행하고 있었죠. 평소라면 별 신경 쓰지 않았을 테지만 선수들의 표정이 상당히 불안감에 잔뜩 서린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감독님도 마찬가지였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봤는데 바로 회장님이 VIP석에 와 계셨었죠. 그제서야 이 분위기를 이해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건 위기인 동시에 기회였습니다. 7회 말 어느덧 선발 투수를 교체할 시기가 왔죠. 감독님은 민성 선배를 불렀지만 제가 나갔습니다. 이미 전광판에는 로스터도 바뀌어 있었고요. 정말 오랜만에 밟는 야구 경기장 모래가 저를 설레게 하더군요. 쟤 뭐야? 김민성이 아니고 왜 김민호가 나가는 거야? 야, 너 당장 안 들어와? 하지만 감독님도 직접 제게 제재를 하진 못하셨죠. 그야 지금 야구 경기장에는 보는 눈이 너무나도 많았으니까요. 괜히 들어오라고 실랑이 벌이는 과정에서 팀 이미지가 땅바닥으로 꼬꾸라칠 수도 있었고요. 그렇게 투수로서 꿈의 무대에 와 있는데 정말 너무 설레더군요. 온몸의 감각이 극대화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메인즈의 4번 타자 김민욱 나옵니다. 이내 상대팀의 4번 타자가 올라왔죠. 한국 야구에서 순수타자로서 가장 연봉이 높은 선수였습니다.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빠따 하나만큼은 일품인 선수였죠. 이번에도 졌네. 관객들의 탄성이 들렸죠. 현재는 7회 말임에도 불구하고 6대 0의 상황, 게다가 지금 상대팀은 말로 출루한 상태였죠. 그 상황에서 등장한 최고의 에이스였죠. 김민호 쟤는 어깨 부상 때문에 2군 코치로 내려가지 않았었나? 그러니까 여긴 왜 나온 거야? 그에 비해서 구원투수로 나온 사람은 어깨 부상 때문에 2군 코치나 하고 있는 쩔이었죠. 우리 팀 팬분들의 실망이 엄청 큰 듯했습니다. VIP석을 보니 회장님께서는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짐을 싸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아마 더 볼 필요도 없다는 것이겠죠. 저는 이내 투구 폼을 잡았죠. 이 한 번에 제 남은 앞으로의 인생이 걸려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온몸의 감각이 극대화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 몸에 있는 근육 세포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느껴질 정도로요. 저는 이내 공을 던졌습니다. 스트라이크. 타자가 눈을 휘둥그레 뜬 채로 공을 쳐다봤죠. 뭐야?
타자가 아예 반응도 못했으니까요. 그걸 보더니 관중석은 순식간에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정말 어떤 말도 들리지 않고 고요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우와, 대체 뭐야? 관객들의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 타자가 아예 반응도 하지 못한 공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전광판에 구속이 150km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전성기 때에 비해서 기량이 올라간 상황이었죠. 그러자 엄청난 고양감이 오기 시작하더군요. 정말 온 감각이 극대화되며 이 시각 현 존재로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팀 이길 수도 있겠다. 관객들의 기대감 어린 시선이 완전히 저에게 집중되었죠. 정말 너무 짜릿하더군요. 살아있음이 느껴졌습니다. 엄청난 부담감이 느껴졌지만 그와 동시에 너무 즐거운 감정이 올라왔죠. 그 이후로 저는 완전히 투구에만 몰입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삼진으로 모든 타자들을 잡아낸 이후였죠. 쟤 대체 뭐야? 저거 진짜 물건이네. 오히려 구자명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구자명이랑 비교도 안 돼. 쟤는 MLB급 재능이야. 게다가 나이도 20살밖에 안 됐고. 스카우터 석도 술렁술렁 거리는 것이 느껴졌죠. 저는 7회가 끝나고 벤치로 들어왔습니다. 민성 선배가 저를 보더니 멍한 표정을 짓더군요. 너 대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분명 부상이라고 했잖아. 민성 선배는 아마 제가 어깨 부상 때문에 제대로 던지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저를 올려보낸 것이겠죠. 그야 당연했죠. 저 인간 성격상 제가 어깨 부상이 회복되었다는 걸 알았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올려보내지 않았을 테니까요. 김민호, 저는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감독님은 잔뜩 화가 나신 표정을 지으며 제게 다가오시더군요. 아마 상당히 화가 나신 듯 했죠. 그야 갑자기 민성 선배에서 저로 구원투수가 바뀌었으니까요. 아마 엄청 화가 나셨을 게 분명했습니다. 제게 다가와서는 손을 뻗으시더군요. 뺨 한 짝은 맞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렇게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따뜻한 감촉이 느껴지더군요. 눈을 떠보니 감독님이 저를 안고 계셨습니다.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마워. 눈시울이 붉어지셨었죠. 아마 오늘 회장님께서 직접 오셨는데 경기력이 워낙 처참해서 심적으로 많이 힘드셨던 모양이었죠. 그에 제가 입술을 꾹 깨물고서는 말했죠. 사실 그 시티는 어떻게 된 거냐면 말이죠. 그건 나중에 말하고 우선은 경기에 집중하자. 시티 같은 게 뭐가 중요하겠니? 지금 네가 멀쩡한 상태라는 게 중요하지. 민성아, 너 뭐하고 있냐? 감독님이 민성 선배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8회에는 제가 나가야죠. 몸 푸는 중입니다. 아니, 앞으로 네가 나갈 일은 없을 거다. 네? 민호야, 9회까지 네가 다 던지거라. 아니, 감독님 갑자기 그러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잘할 수 있지? 감독님이 신뢰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래, 그러면 믿고 있을게. 저는 그 이후로 9회까지 계속해서 투수로 나갔고 한 점의 실점도 허용하지 않았죠. 스카우터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더군요. 지 얼마를 주든 데려와? 그렇게 어느덧 9회 말 투 아웃인 상황에 제가 나갔죠. 현재 스코어는 6대3 저희는 3명이나 출루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된 홈런 한 방만 친다면 게임은 끝나는 것이었죠. 6대7로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긴장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회장님께서도 지금 저를 흥미 가득한 눈빛으로 보고 계셨으니까요. 여기서 제 모든 게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 상황이 중요한 건 저만이 아니었죠. 상대 투수도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인 걸 알기에 뒤는 생각하지 않고 전속력으로 던지더군요. 그렇게 투 스트라이크가 쌓여있는 시점, 투수의 공이 날아오더군요. 그때 정말 이상한 감각이 느껴지더군요. 마치 시간이 천천히 가는 듯 공이 느리게 보이더군요. 야구공에 실밥이 보일 정도로 말입니다. 저는 그 공에 지금까지 뼈 빠지게 노력하며 얻은 스윙을 휘둘렀죠. 그러자 공은 저 멀리 날아가더군요. 설마 홈런은 아니지? 상대 투수가 눈을 휘둥그레 뜬 채로 그 공을 쳐다봤죠. 우와, 이내 그 공이 넘어간 시점 저희 팀 팬분들의 환호성이 들려왔죠. 바로 그 공은 쭉 뻗어나가서 관객석으로 떨어졌으니까요. 바로 말로만 듣던 말로 홈런이었죠. 그때 기분은 정말 말로 이룰 수 없이 짜릿하더군요. 와, 이거 진짜 물건이네. 선배들이 다가와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더군요. 진작에 일고 나서 선발 투수로 나가야지. 네가 웨이쿤 코치에서 썩고 있던 거야? 단 한 명, 민성 선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는 선배들과 이야기하며 그렇게 대기실로 들어가려는데 저를 발견한 스카우터들이 제게 다가와서는 말하더군요. 혹시 저희 팀과 계약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계약금은 부르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팀의 단장들은 앞다퉈 제게 명함을 내밀기 시작했죠. 정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렇게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들어왔죠. 그 사람을 보고서는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회장님이셨죠. 정말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결과야 좋긴 했지만 회장님을 속인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그에 저는 고개를 꾸벅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거짓말 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 말은 필요 없네. 자네를 보면서 오히려 기분이 좋았으니 말이야. 네? 무슨 영문인가 싶었죠. 결과야 어찌 되었건 회장님을 속인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내가 부상 때문에 야구를 포기했을 때 좌절했을 때 만약 부상을 딛고 일어섰다면 이라는 후회가 계속 남아서 나를 괴롭혔는데 자네를 보니 내 꿈을 대리만족시켜주는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구만. 자네 내 양아들 하지 않겠는가? 회장님은 평소와 달리 너무나도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 보이셨죠. 회장님의 그런 환한 웃음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질 정도로 말입니다. 대기실 올 때 명함들을 이미 셀 수 없이 많이 받았다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게나. 네, 많이 받긴 했습니다. 팀을 이적할 생각이 있는가? 제가 대답이 없자 회장님께서 그러시더군요. 그쪽에서 얼마까지 불렀나? 그에 제가 5억이라 말씀드렸죠. 그러자 회장님께서 손가락 2개를 들어 보이셨죠. 영문을 모르겠더군요. 그 2배를 줄 테니 우리 팀에 남아있게나.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죠. 그러자 회장님께서 그러시더군요. 이 친구 계약서 가져와봐.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비서분께서 제 계약서를 가져오셨죠. 회장님은 그걸 보시더니 찢어버리시더라고요. 이 친구한테 계약서 다시 작성해서 사인받아. 급히 비서분은 계약서를 작성해서 제게 내미셨죠. 정말 보면서도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액수였습니다. 10억이라는 금액, 정말 제가 평생 만져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었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연신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정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회장님은 그런 저를 보더니 씩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프로 선수라면 말보다는 성적으로 보답하게나. 네,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래, 꼭 기대하고 있겠네. 저는 회장님의 기대를 부응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선발 투수로 나서서 제 실력을 뽐냈죠. 결국 민성 선배는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연습에도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민성 선배의 야구 인생은 여기서 끝이겠죠. 이제 슬슬 찾아가 볼까. 꿈만 같은 무대에 데뷔해서 모든 걸 이룬 것 같았지만 사실 저에게 남은 숙제는 따로 있었죠. 저는 민지 선생님이 계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뭐야, 김민호 선수 아니야? 병원 환자분들이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민호 선수 맞네. 사인해주세요. 간호사분들까지 제게 용지를 내미셨죠. 정말 연예인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죠. 나중에 해드릴게요. 혹시 민지 선생님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의 간호사분께서 민지 선생님이 계신 곳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에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죠. 이내 저 멀리서 너무나도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더군요. 저는 그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인기척을 느끼신 민지 선생님이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이내 저를 보고는 동공이 지진난 듯 요동치기 시작하시더군요. 하지만 고개를 흔드시더니 이내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세요? 완전히 선을 긋는 말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주눅이 들면 안 되었죠. 저는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직도 저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의 민지 선생님의 동공이 흔들리시는 것이 느껴졌죠. 저는 그쪽 분에게 완전히 마음이 없어졌어요. 이후로 몸을 빙글 돌려 저쪽으로 가시더군요. 저는 황급히 따라가서 선생님의 팔목을 잡았죠. 그러자 선생님께서 그러시더군요. 이 팔 놓으세요. 신고할 겁니다. 계속해서 저를 거절하셨죠. 그야 그러만도 했습니다. 저 같아도 그럴 테니까요. 그때 일은 선생님께 너무나도 상처였을 테니까요. 선생님의 마음은 끝까지 열리시지 않더군요. 그에 저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명동에서 오후 3시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때도 안 나오신다면 정말 포기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퉁명스럽게 말하셨죠. 마치 나오시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후로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고 어느덧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죠. 거리에는 징글벨이 울리고 연인들의 표정은 정말 행복했죠. 거기서 저는 혼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죠. 그렇게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선생님은 오시지 않았죠. 그렇게 저녁 9시가 되었음에도 선생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제 제가 싫어지신 듯했죠.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시선이 느껴지더군요.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바로 민지 선생님이었으니까요. 왜 아직까지도 미련하게 있어요? 이내 선생님은 제 손을 보시더니 꼭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동상 걸리겠네. 손 차가운 거 봐. 야구 선수면 손이 생명인데 이래도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선생님만 볼 수 있다면요. 그의 민지 선생님은 저를 보시더니 피식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못 말리겠네요. 제가 그렇게 좋아요? 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얼만큼요? 저기 하늘에 있는 별도 따서 줄 수 있을 만큼요. 그의 민지 선생님인 피식 웃으시더니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러면 가요. 그에 저는 민지 선생님이 내미신 손을 바라봤죠. 이번 한 번만 특별히 봐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네, 늦었지만 한번 시작해보죠. 그 뒤로 저와 민지 선생님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민지 선생님의 따님분도 정말 제 자식인 것 마냥 소중히 대했고요. 어느새 서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변에서 어리고 돈 많고 잘생긴 데다가 미래까지 창창한 네가 왜 그런 돌싱녀랑 결혼을 하냐고 다그치기만 했죠. 처음에는 저도 지조 있고 밀고 나갔지만 주변 말을 들을수록 저도 조금씩 헷갈리는 듯합니다. 하여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어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야구밖에 몰라 아직 제대로 된 선택을 하기 위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연 마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셔야 사연자분의 뒷이야기가 올라왔을 때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